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에 1차 방정식에서는 ax 더하기 b는 0의 형태인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1차이긴 하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으로 확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1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라면 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지수가 x와 y의 두 개이기 때문이지요.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인 x와 y 또는 그 순서상으로 x, y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봤을 때 x가 3이고 y가 1이 되게 되면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므로 등식이 참이 되게 되죠. 따라서 순서상 3,1은 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x가 1, y가 1이 되게 되면 대입을 하였을 때 이렇게 되게 되고요.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1이기 때문에 거짓이 되게 되죠. 그래서 1,1은 해가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 1차 방정식의 해를 위와 같이 모두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연립 1차 방정식은 간단하게 연립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립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연립의 뜻은 연달아서 여럿이 어울려서 섬 또는 그렇게 서서 하나의 형태로 만듦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년 전까지 있었던 연립주택이겠지요. 연립주택은 아파트 단지들이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것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정렬하여서 이렇게 하나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립 1차 방정식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연달아서 줄지어 서 있는 어떤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x, y의 순서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x, y의 순서상을 모두 찾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의 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의 경우는 x와 y를 표로 나타내보면 x가 각각 1, 2, 3, 4, 5, 6일 때 y는 각각 6, 5, 4, 3, 2, 1이 되게 되고요. 2번의 경우도 1번과 같이 표로 나타내보면 x가 각각 1, 2, 3, 4일 때 y는 7, 5, 3, 1이 되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때 x, y가 2, 5일 때 공통인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서 있는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찾는 과정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방정식은 미지수가 한 개뿐인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뇌 구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위의 방정식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에서 두 숫자를 모두 추적을 해야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정식을 추적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이 표와 같이 첫 번째 방정식의 해만 이렇게 추적을 했었고요. 두 번째 방정식을 추적을 할 때는 두 번째 경우와 같이 두 번째 해만 이렇게 추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공통인 것을 찾아서 비로소 해를 구할 수가 있었지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핸드폰과 운전을 둘 다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미지수가 두 개짜리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적당하게 조작하여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입을 활용한 풀이입니다. 첫 번째로 한 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 정리한 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미지수를 한 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그 미지수에 대한 해를 구한 후에 그것을 다시 첫 번째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다른 미지수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방정식인데요. 1번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7 빼기 x가 되고요. 이것을 두 번째 식에 넣으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다시 첫 번째에서 정리했던 식에 넣으면 y 값을 5라고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는 2,5가 되게 되지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감을 활용한 풀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한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두 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는데요. 이때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미지수가 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하나가 남게 되는데요. 그 미지수 하나를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한 해를 두 방정식 중에 하나에 대입을 하여서 다른 미지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사용했던 이 방정식을 가감을 활용한 풀이를 활용하여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게 되면 x는 2가 나오게 되고요. 이 해를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넣게 되면 y가 5가 나오게 되어서 2,5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1차 방정식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형태에서 1차 항의 개수가 0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죠. 우변의 상수가 0인 경우와 우변의 상수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뉘었습니다. 우변의 상수가 0인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이고요. 우변의 상수가 0이 아닌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연립방정식의 경우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하였을 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개별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을 무조건 하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을 무조건 하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인 해가 한 개뿐 아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변형을 하였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의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을 변형을 하였을 때 미지수의 개수와 상수항이 각각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방정식이 한 개뿐인 경우로 이런 경우는 방정식이 첫 번째만이거나 두 번째만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가령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방정식을 보았을 때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양변에 3으로 나누어주면 위의 방정식과 똑같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방정식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x가 하나가 정해지면 어떠한 x더라도 y가 하나가 정해질 수 있게 되어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였을 때 미지수의 개수는 각각 같고 상수항이 다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방정식을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방정식에 양변에 3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위에 있는 방정식에서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빼게 되면 0은 1이 되게 되어 이것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지요.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xy가 없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두 수를 더해서 3도 나오고 동시에 2도 나오는 두 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첫 번째로 p분의 a와 q분의 b가 같지 않으면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p분의 a와 q분의 b가 같을 때 r분의 c까지 갖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고요. 세 번째로 p분의 a와 q분의 b가 같을 때 r분의 c와 같지 않게 되면 이때는 해가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연립방정식의 풀이 부분은 앞에 했었던 부등식과 이전에 했었던 여러가지 1차 방정식의 풀이의 경우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의 활용 부분은 일상생활의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꾸어서 식을 세운 후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면 되므로 1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 했던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